영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에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각종 주요 수치들이 6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사실상의 집단 면역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돼 열전에 들어간 가운데 탁구에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어린 시리아 소녀는 조국이 내전 중인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했고 도쿄까지 타고 올 비행기 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출전하지 못할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은 끝내 올림픽에 출전해 비록 단 한 경기만에 탈락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국 탁구의 최연소 국가대표 기록을 세웠던 17살 신유빈 선수가 첫 경기에서 환갑을 앞둔 58살 백전 노장을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차지했는데 신예와 노장의 이 최선을 다한 경기는 역시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영국이 방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실험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최근 6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일 그 월요일이었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 프리덤 데이를 선언하면서 그래서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음식점, 클럽도 다 영업 재개했고 젊은이들이 클럽 가서 마스크 없이 신나게 춤추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방역 빗장을 이제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 정부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각오했어요. 초반에는 좀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수치 올라가네 이래서 다시 또 뭐 강제로 어떻게 뭐 셧다운을 하고 이래버리면 평생 못 벗어난다. 이걸 뚫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좀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뭐 그런 부작용도 없어요 지금. 영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그 25일 현재 29,173명을 기록해서 지난 6일 이후에 처음으로 3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영국 하루 확진자가 지난 17일 토요일 그러니까 19일 날 프리덤 데이 선언하기 직전 주말에 5만 5천 명이 육박했어요. 네. 근데 지금 2만 9천 명은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20일 화요일 프리덤 데이 선언한 다음 날에 46,558명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째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굉장한 좀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이 방역 해제를 결정했을 때만 해도 확진자가 뭐 10만, 20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3만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뭐 수치에 뭐 오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쇄하지 않고도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정점에서 지금 벗어나는 증거다 하는 낙관적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가 다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찌됐건 지금 영국 상황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신규 감염에 사망자 숫자는 뭐 원래부터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사망자 숫자는 비슷한 수치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당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다 해제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그 결정으로 보이는데 영국 정부가 그래도 아마 다른 나라 정부였으면 쉽게 결단을 못 내렸을 텐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것이고요. 영국의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다 이렇게 영국 정부는 믿었고요. 집단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해제한 초반에
수치가 뭐 신규 감염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런 안 좋은 수치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영국은 대성공, 지금까지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게 가장 궁금하죠. 네. 근데 역시 높은 백신 접종률. 그게 첫 손에 꼽힙니다. 영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지금 접종을 했고요. 네. 성인은 약 88%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높네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영국이 더 높습니다. 네. 영국 정부는 방역 해제 결정을 강행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바로 이 백신 접종률을 꼽았는데 네. 이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역 수칙을 해제해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결정을 내린 것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국 정부도 초반에는 그래도 마스크 벗어 던지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안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각오를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영국인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 항체를 형성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꼽고 있고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영국인들은 지금 중증까지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몸에 항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감염도 잘 안 될 뿐더러 감염되더라도 그 항체가 이겨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이 안 간다. 감염돼도 초기 단계에서 이 바이러스가 무력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집단 면역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약화됐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도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백신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망자 사실은 이 코로나나 뭐 델타 변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간다거나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가장 두려운 부분인데 지금 영국의 사망자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사망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백신 맞지 않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망자의 중위 연령. 그러니까 코로나19 사망자의 그 에버리지 연령을 보면 81세에서 83세에 달합니다. 고령자네요. 고령자예요. 네, 그러니까 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영국의 기대 수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코로나19 아니어도 어차피 사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사망자 때문에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해제 안 할 이유가 없다. 방역 수칙을 해제하지 않고 락다운을 해도 이 정도 나이의 사람들은 사망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이제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망자에 대한 그런 이미 분석이 끝난 거고 영국은 또 하나는 기저질환자가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기저질환자는 락다운을 하건 안 하건 위험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영국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방역 해제에 초강수를 뒀고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백신 접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분열이 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쪽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 완전히 나눠져 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탓을 할 수는 없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본인은 하나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분열을 통합하겠다고 얘기했고 본인을 지지해 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백신 접종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영국에 이런 뉴스들이 좀 되도록이면 많이 좀 퍼져서 말이죠. 네. 미국에서도 좀 백신을 안 맞겠다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네. 얘기는 뭐 팩트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걸 좀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네.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맞습니다.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올림픽 소식으로 가십시다. 네. 이번에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12살짜리 아주 어린 네. 소녀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부터 예,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예, 이 시리아 탁구 대표팀의 핸드 자자라는 선수입니다. 네. 올해 12살이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아주 어린 소녀인데 이 소녀가 시리아를 대표해서 탁구 선수로서 시리아 탁구 대표로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이 12세 선수에게 올림픽 문턱은 너무 높아가지고요. 역시 그 지난 24일 토요일 주말에 열렸던 자신의 첫 올림픽 경기에서 탁구 여자 단식 예선전에서 오스트리아의 39살 리우 지아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4대 0으로 완패해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한 경기만에 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았어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텔레그라프 등이 보도한 것에 따르면 핸드 자자는 2009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이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2년 전 2009년 1월에 중서부 도시 하마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소녀는 태어나고 나서 계속 전쟁통에서 그렇죠.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 11,000여 명에 달하는 선수가 참가했는데 최연소입니다. 12살 어린 선수. 지금 이게 이 선수는 나이가 어리다는 네. 것만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 이상의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시리아가 내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전쟁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도 훈련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전했다는 그 자체에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디언지와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가디언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12살 소녀 핸드 자자가 도쿄올림픽에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자자는 경기 뒤 취재진에게 준비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것 자체가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스스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림픽 첫 경기에서 졌지만 다음번에는 1라운드 이기고 또 그 다음 올림픽에서 또 2라운드 이기면 된다. 그렇죠. 정말 어린 소녀답지 않게 아주 성숙한 이런 인터뷰였고요.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더 훈련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이렇게 주목받는 게 사실 종목을 막 나가고 좋은 성적 내려면 훈련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말은 쉬운데 이 자자라는 어린 소녀에게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시리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정전이 너무 잦아.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전기선도 제대로 안 돼서 정전이 잦아서 밤에는 불을 킬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자는 해가 떠 있는 낮에만 훈련을 할 수 있어요. 해가 지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른 아침 일찍 또 해가 뜨기 전에는 역시 어두워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직 해가 뜬 그 시간에만 타임에만 훈련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고 또 하나는 시리아가 너무나 열악해서 탁구대도 없다고 그래요. 그 나라는. 예. 탁구대를 구할 수가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낡은 테이블을 펼쳐놓고 거기서 해가 뜬 낮에만 훈련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12살 소녀가 대단하네요. 예. 올림픽 대표가 돼서 도쿄올림픽 나갔기 때문에 이 선수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에게 참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 정말 그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선수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이 선수가 뭐 시리아가 워낙 어려우니까 퀄리파이 돼도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쿄까지. 비행기 싸게 없어가지고 오기가 참 어려웠는데 결국 그것도 어렵게 마련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자 선수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난 5년간 많은 경험을 했다. 이 선수가 12살이니까 5년이면 7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선수는 참 너무 어린 나이에 전쟁통에서 자라면서 극도의 고난을 겪다 보니까 12살 소녀가 5년간 많은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이 전국에서 계속됐고 그래서 올림픽 출전 경비 모금도 연기됐고 나는 싸워야만 했다. 예. 꿈을 위해 싸우라는 것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전한 이 소녀의 메시지 Fight for your dream. 이게 아주 큰 또 울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와 1회전에서 싸운 선수가
나이로 보면은 엄마 뻘이래요. 엄마 뻘이에요. 예. 네? 오스트리아 대표 리우자인데 중국계입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워낙 좋은 탁구 선수들이 많아서 이 다른 나라로 귀화해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맞아요. 다른 나라로 귀화해서 나오는데 이 선수도 그래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귀화해서 오스트리아 대표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1997년 오스트리아에 귀화했고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이번 도쿄까지 올림픽을 6번 연속 나온 베테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살 어린 소녀와 39살의 이 베테랑이 맞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자다를 상대로 했는데 이 지아가 10살의 딸을 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뻘의 선수와 대결했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딸에게 내가 이번 올림픽 첫 번째 경기가 너 정도 되는 애하고 대결하는데 네. 알고 있니?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면 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요. 자자도 딸과 같은 소녀고 이 올림픽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놀랍다. 그래서 자기는 자자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상대 선수마저도 존경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중국 선수들은 다른 나라로 귀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죠. 프랑스 팀의 네. 이 복식 이 탁구를 보니까 거기도 여자 선수는 그렇죠. 중국 선수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 출신이에요. 네. 네. 그런가 하면 한국 여자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 네. 이 두 번째 경기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경기 이 두 번째 경기 상대도 중국계인데 역시 귀화한 선수입니다. 룩셈부르크의 리 시아리안. 신유빈 선수는 17살이에요. 한국 탁구 사상 최연소 국가대표 기록을 세운 17살 어린 소녀. 얼굴 보면 완전히 정말 초등학생 같아 보이는 아주 앳된 외모고 상대는 58살. 이제 내일 모레 환갑입니다. 환갑이네요. 환갑. 이 정말 백전노장 리 시아리안입니다. 1963년 중국 출생이고요. 1991년 룩셈부르크에 귀화한 탁구 최고령 선수고요. 근데 2라운드에서 두 선수가 맞붙어서 7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신유빈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올림픽에서 백전노장을 맞아서 고전했지만 결국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고요. 오늘 그 3라운드에서는 탈락했어요. 신유빈이. 그래서 아쉽게 메달권 도전에는 실패했는데 이 리 시아리안은 엄마보다도 훨씬 많은 거의 할머니 뻘 되는 그 사람인데 신유빈이 태어나기도 전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베테랑 이 두 사람이 또 맞붙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경기는 신유빈 선수보다 사실 상대편 58살의 선수에 더 관심이 쏠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신유빈 선수도 많은 또 기대와 인기를 받았지만 이 니시아리안 참 대단했어요. 1세트를 니시아리안이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베테랑이 아주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역시 그 58살 나이 때문에 역시 체력인지 2세트, 3세트에서 또 좀 몰렸고 4세트에서는 신유빈이 앞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니시아리안이 에어컨 바람을 문제 삼으면서 경기를 좀 중단시켰어요. 심판에게 좀 항의했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나와서 경기에 지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역시 이 베테랑이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지치고 신유빈이 상승세니까 좀 경기 흐름을 끊고 그렇겠죠. 싶어서 약간 그런 작전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니시아리안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 58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부상을 당했고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 그렇지만 경험치가 정말 최고인 백전노장답게 딱 한쪽 자리만 지키면서 탁구대의 한쪽 자리만 지키면서 신유빈이 그쪽으로만 공을 치게끔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어요. 이 선수가 이제 키가 작고 그래서 바싹 탁구대에 붙어가지고 한쪽 쪽에만 자리하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환갑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신유빈 선수가 자기 쪽으로 공을 치게끔 유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참 그 인상적인 그런 탁구 경기를 한 끝에 결국은 신유빈 선수가 아주 힘겹게 이겼습니다. 근데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그 니시아 리안이라는 이 선수의 발언 내용이 아주 한국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많은 존중을 줬어요. 소식이에요. 그 신유빈이 정말 좋은 경기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다시 만났는데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 것 같다 얘기했어요. 네. 이 두 선수가 4년 전 스웨덴 국제대회에서 대결했는데 그때는 신유빈이 졌는데 이번엔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니시아 리안이 신유빈은 새로운 스타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많은 한국인들의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처럼 걱정 말고 즐기면서 계속 도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즐기면서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니시아리안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키도 작고 탁구 선수치고는 스핀이 잘 안 걸리는 그런 선수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탁구를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참 환갑인 선수가 58인데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록 경기할 때는 마지막까지 승부욕을 발휘하면서 신유빈을 괴롭혔지만 경기 후에는 이렇게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네서 이 역시 그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다는 이 말이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말입니다. 항상 보면은 승패를 떠나서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에피소드들이 나올 때 정말 감격스러워요. 감동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따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금메달과는 상관없이 메달과는 상관없는 이런 스토리가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맞습니다. 아닌가. 네. 이게 진정한 올림픽의 스피릿 정신이라고 봐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58살 된 그럼요. 선수가 뛰겠어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